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때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을의 마지막 이제 열매 드리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회 중에도 있었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에 있는데 우리 귀한 두 분 모시고 같이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인데요. 부부입니다. 이번에는 장강중 성도님, 안세진 성도님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강중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진 성도입니다. 두 분을 뵈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부부가 참 아름답거든요. 혹시 그 부부의 사랑을 갖다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제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져주면 됩니다. 져주면 됩니까? 그럼 네.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남편이 져주면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는 남자들은 조금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갖다 모셨는데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가끔 뵙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히 자업이 무엇이고 뭐 소개를 먼저 성도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 미디어 컨텐츠학과에서 영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장강중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주시청에서 양궁팀 코치를 맡고 있는 안세진 성도입니다. 두 분의 자녀가 있으시죠? 네, 어,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아들 장원준, 장호준 예. 그 형제를 어. 데리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를 닮았나요? 저를 많이 닮았고요. 어. 네. 근데 둘째는 어렸을 때는 엄마를 조금 많이 닮더니 예. 크면서는 이제 저를 더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성격은요? 둘 다? 틀립니다. 어. 첫째는 제 성격하고 많이 닮았고 예. 둘째는 엄마 성격하고 많이 닮고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던데 이거 편견인가요? 쌍둥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저를 좀 많이 닮았었거든요. 네. 근데 커갈수록 예. 아빠를 닮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썩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진 않습니다. 적금을 들고 계시진 않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아빠를 닮고 좀 성격도 두 다르긴 한데 좋은 건 다 아빠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거. 좋은 예, 거. 잘하는 거는 다 아빠 잘하는 닮았고, 예, 못하는 거, 부족한 거는 엄마 닮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우리 한국교회 오신 지가 이제 만 1년이 넘었죠. 예.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사실 여주에 이사 온 거는 네. 6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6년 전. 예, 그리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 저만 교회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예, 7살 때부터 35살 이렇게 한 교회만 쭉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여주에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 좋은 데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네. 오자마자 애들도 그 여기 여주에서 알아보니까 중앙감리교회가 가장 크다 그래서 거기로 유치원도 보내고 예, 저도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네.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첫 주에 가고 뭐
둘째 주에 안 가도 네,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네, 그 중에 그러다가 여기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아, 네, 쉬셨구나. 네, 계속 쉬었어요. 어, 안 다니다가 여기 박광훈 집사님하고 안미영 집사님을 네. 알게 되었어요. 어, 참 우연찮게 예, 식당에 예. 사장님께서 삼겹살집 사장님께서 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식당 사장님이세요? 여기 오학동에 예. 돌판구이 하루 삼겹살 전문점이 있는데 네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면 교회를 가봐라. 어, 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신 분이 박강원 집사님하고 안미영 집사님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분들 덕분에 여기 어. 한강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교회 와서 느낌이 어땠어요? 한강교회 왔을 때? 저는 원래 그 저희 부모님께서 불교시라 네네. 그 물론 교회를 갈 일은 어렸을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제 지금 친한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돼갖고 네.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고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많이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사계대학 연합 학생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역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 잘 되라고 절에다가 등도 달고 뭐 스님한테 기도도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가 최소한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뭐 믿음이 불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거든 사실. 예. 그런데 그 애엄마가 한참 힘들어할 때 박광훈 지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요일인데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애엄마한테 교회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와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사실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겠죠. 네, 찬송하는 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졸지만 않고 박강훈 집사 이제 얼굴도 있고 이러니까 졸지만 않고 이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먼저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을 또 깨웠어요. 교회 가야지. 그래서 또 데려왔는데 그날도 와서 뭐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일어났는데 또 이제 제가 먼저 일어나서 다 깨웠어요. 식구들을 다 깨우고 교회를 가자. 네. 근데 그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내 삶에 들어온이라는 그 찬양. 찬양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3주 정도 지나니까. 네. 그게 그 찬양 가사가 귀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제 아 이상한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4주째 예. 4주째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들렸다가 그 전에는 전혀 그냥 좀 그냥 자리만 떼어 앉아서 종교, 시간만 때우고 종교 있다가 의식 네네 잘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는. 네 그랬는데 설교가 들어오는데 그 설교 하시는 게 제 귀에 들어오는데 정말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내 삶에 들어온 네.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복받치면서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안 보게 막 꼭 참았어요. 참으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이렇게 들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또 울컥하실 때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같이 울컥이죠. 저도. 네. 그러면서 또 찬양 들으면서 또 울컥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거의 늦게 나가요. 저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다가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게 만드신 것 같구나. 예. 하나님이 이렇게 다 때가 돼서 이제 불러주셨구나. 네네 그렇게 어. 생각을.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장강준 선생님 저기 끝에 4분단 좀 뒤쪽쯤에 앉고 꼭 여기 앉으시는데 안세진 성도님은 초반부터 울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연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두 주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우시면서 그래서 그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이 맞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전인데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네. 예, 다시 교회에 오고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뭐 하나님한테 맡겨지지가 않고 제가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그렇게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아프게 함으로써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이 힘든 거죠. 이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살려고 교회를 저희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도 버티기도 너무 힘들다. 예,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지켜보기에도 예, 너무 예. 힘들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게 이제 집안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너를 옆에서 바라보기도 또 뭔가 해주기도 들어주기도 다 힘들다. 예, 그래서 그렇게 늦잠 자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희를 다 깨워서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일반적인 가정을 지켜보면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될 건가 굉장히 속으로는 사실은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 아내를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안세진 성도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너무 진짜 예. 고마워요. 예. 진짜 고마워요. 나는 그 얘기 나중에 듣고 나서 네. 당연히 같이 오셨으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결단, 좋은 남편을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느 구역이시죠? 요나단 구역. 요나단 구역. 근데 요나단 구역 그 단톡방에 이렇게 뭐 올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살았을 때 네. 그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네. 교회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었거든요. 이사를 어. 와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지금 권사님이신데 거의 매주 전화 오세요. 교회 갔냐? 교회 찾았냐?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못 갔어요. 뭐 오늘은 갔다 왔어요. 오늘은 못 갔어요.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권사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문자를 보낼 테니까 이제 제가 거기 교회에서 집사였었거든요. 네. 집사님 저한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보시고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좋은 권사님이시네. 정말 6년째 그거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나단 구역이 딱 됐는데 제가 이제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 구역 예배가 항상 부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를 보면 그날 집을 막 청소를 이렇게 하고 먹을 그쵸. 거를 다과를 준비해 놓고 집에 이렇게 방석을 두고 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상을 놓고 이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과일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차도 나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봐서 그게 너무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하면 어떡하나. 저는 아무것도 진짜 못 하거든요. 예, 예쁘게 과일도 못 갖고 큰일이다. 이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하면은 손으로 까는 귤 이런 거 깎는 거 아닌 거 사과 칼 안 되는 거 도구를 안 예, 쓰지 않는 거. 포도 씻어 먹는 거 이런 거만 해야지 우리 집은 큰일 난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고 저희 매주 금요일에 했었는데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너무 기다려지고 그 참석률이 출석률이 100%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데 이제 부담스러우실까봐 걱정은 했지만 보냈어요. 문자 그 메시지를 제가 이제 요나단 구역으로 바꿔서 복사만 해서 보냈는데 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서 뭐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자고 말씀하시고 뭐 다르게 좋은 말씀 나눠주시니까 그게 소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지 감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 모이고 있지만 네. 그런 소통의 장이 있다라는 게 희망이고 그것마저도 끊어지면은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참 좋은 네. 구역에 좋은 게 활동인 것 같아요. 좀 부부 이야기를 하면 안세진 집사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선을 조금 많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결혼 자체를. 네네. 그런데 그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를 이렇게 선을 보게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이. 네네. 저희 그 아버지하고 와이프 외삼촌하고 한 동네에서 크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오빠 그러던 사이였고. 그럼 사돈지간에 다 아는. 네, 다. 저희 사촌 이제 누나가 예. 장모님하고 친구고 그래요. 혈맹이네, 혈맹. 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예. 아가씨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네. 이게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외모가 이쁘고 옷을 잘 입고 막 뭐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이렇게 뭐 코가 삐뚤어진 게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만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루는 그 저희 부모님께서 대전에 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가씨 한 명 있으니까 잘 봐라. 그럼 부모님들끼리 짠 거예요? 네, 짜신 거죠. 네. 그래서 대전을 갔는데 그날이 또 애엄마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선발전. 네네. 시합 중에? 네, 시합 중에. 시합 중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양궁 이렇게 시합하는 걸 처음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합 다 끝나고 나서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얼굴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옷도 이제 추리닝에다가 예.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번거지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처음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별로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세진 집사님은 그러면 네. 알고 땀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운동 하던 중에 갑자기 불려 나간 거예요? 네,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어서 시합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이모랑 이렇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그래서 그냥 응원하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시합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나가서 밥 먹기가 어려웠는데 식구들이 다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 하고 이제 나갔죠. 갔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운동 선수들은 식당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물 따라 드리고 예, 이제 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몸에 밴 습관이에요. 거예요? 네,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식사 이렇게 드시고 뭐 맛있게 드세요 하고 네. 이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랑 외삼촌이 너네 둘은 나가서 얘기를 좀 해라. 아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간 게 아니라 네, 저희 둘이 나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제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37살이에요. 11살 차이. 네, 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데 참 차이는 많이 아무튼 네. 두 자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약간 저는 아직 28살이니까 소개팅 같은 걸 할 나이잖아요. 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느낌이 정말 이상해서 아 이게 분명히 이분을 만나라는 뜻인가? 이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예.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공부도 하고 싶고요. 나중에 외국도 나가서 뭐 지도자도 하고 싶고 아직 할 일이 너무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고 너무 많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밑밥을 깔았네요. 네. 네. 그랬더니 아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저도 진짜 엉덩이 큰 사람이 싫었어요. 저도 엉덩이 큰 남자는 희한하게 다른 건 괜찮은데 엉덩이가 크면 싫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양궁 시합을 하다 보면 늘 앞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예. 그 뒷모습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큰 게 싫더라고요. 근데 오. 그날 처음 봤는데 이 약간 레몬색 바지를 입고 왔었거든요. 레몬색? 베이지색 비슷한데 오. 약간 좀 더 밝아 보이는 그 바지를 입고 왔는데 딱 곰돌이 푸같이 생긴 거예요. 살도 찌고 지금 눈이 많이 커진 건데 그 눈도 좀 작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 정말 싫다. 네.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어서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얘기도 안 꺼냈는데도. 네, 근데 또 말이 없어요. 어. 별말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전 모르고. 처음에 아까 마음에 별로 없었다고 하셨죠. 네네. 예.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계기가 또 뭐 마음에 드는 계기가 또 생긴 건지. 그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네. 부모님이 어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전화번호 물어보고 세 네. 번만 만나시라고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게 예의죠. 예, 제가 그때 그쪽 길을 몰라서 네. 이제 애엄마는 애엄마 차로 장모님하고 이제 외삼촌 모시고 가고 네.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갔었어요. 어. 그래서 그 신탄진 IC 앞에서 서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제 차를 따로 타고 오다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삼촌하고 엄마는 타셔서 어떠냐고 또 물어보세요. 아, 곰돌이 푸 같아. 이제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곰돌이 푸가 뭔지 어른들은 뚱뚱해서 곰돌이 푸 같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냐. 예. 너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 이제 어른들이 약간 이렇게 선에 대한 그런 개념이 계신 거죠.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 그랬는데 또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는 것도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 일단은 뭐 듣던 나한테 이걸 안 물어봤다는 게 너무 네, 기분이. 네.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이제 딱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이러고 또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도 내리셔갖고 이제 어른들끼리 인사하시고 인사하고.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 손을 네.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으면서 건강하시고 조심히 올라가세요. 근데 그게 되게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작별 인사 아니었을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근데 또 저희 둘의 관계를 떠나서 저희 외삼촌의 그렇죠. 친한 친구분이신데 이렇게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촌 친구분이시니까 그렇죠. 또 손을 그렇죠. 잡으면서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부모님을 챙겨주는 모습. 네네. 손잡아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세 번을 만나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첫날 한 번 보고 두 번째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서 그때 국가대표가 됐었을 때, 그 전에도 국가대표였고, 그래서 분당에를 이제 제가 분당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분당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몇 번 타고 어디서 내리면 돼요. 네. 거기가 조금 내리기가 그 잘 모를 테니까 그 기사님한테 어디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네네.
아, 제가 어린애예요. 어떻게 기사님한테 그거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걸 지나쳐서 내렸어요. 결국 거기서 못 내리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아 그러면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가 나갔는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이 쓴 거예요. 네. 근데 저 길 건너에서 저를 보고 되게 반갑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오.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그때 그러면 두 분 다 마음이 솔직히 별로였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어. 저는 별로였어요. 그 당시엔 당연히 별로였고. 아니 이게 제스처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언제 그랬냐 다시 생각해 지금 한 요만큼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저한테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26살인데 아저씨 여기 어디에서 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린애예요. 제가 찾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헷갈린 거예요. 거기가 아니나 다를까 지났어요. 그래서 좀 미안했고 이제 그래서 저 때문에 찬찬 걸어서 저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길래 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노래 아저씨가 미안해.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는 저도 포기했어요. 저게 좀 이거 레파토리죠. 예. 만날 때마다 15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되게 그 예의 바른 모습에 예. 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네, 부모님이던 뭐 일단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줬던 거. 예. 근데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씩 끌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안세희 성도님은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여기 한강교회에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운동선수를 추천드리는 게 운동선수는 배우는 게 예의 범절. 먼저 배우는 게 운동보다. 예.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했던 모든 그런 저는- 모습들은 몸에 밴 그 이제 네. 선배들한테 한다든지 윗사람들 하는. 항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연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운동 선수들은 예의 범절을 먼저 따지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먼저 되라. 매일 이런 것만 배워서 그런지 그게 이제 저는 당연히 그냥 나오던 거였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 그 덕분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못 갔을 텐데 그걸 또 예쁘게 봐줘가지고 다 운동 선수들은 다 착해요. 네, 다. 그러니까 운동에 올인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네.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순수한 부분들이 네, 있겠어요. 없지 않아. 예. 있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의 마음이 싹 텄고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했죠. 네. 언제 어떻게? 그 둘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기간은 사실 길지가 않아요. 얼마나 6개월? 6개월인데 반년. 5월 달에 5월 달. 2006년 5월 21일에 어. 처음 만나고 12월 30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12월 30. 예. 1년의 말일쯤. 네. 그런데 또 중간쯤에 약간 제가 이제 시합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겠죠. 헤어지게 됐어요. 어.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빠는 나이도 많으시니까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되지 않냐. 많이 만나 보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예.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이 아들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텐데 너는 이제 왜 결혼할 생각이 없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전혀 정말 제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텐데 5월 20일에 그렇게 그때 횟집에서 그렇게 만나고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발이 돼서 다시 몇 번을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오빠 다른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헤어지고 저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진이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꿈도 있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아까운 거예요. 놓치기가 엄마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예. 사실 이제 잘 모르는데 몇 번
장모님을 뵀었죠. 따로. 예, 따로. 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26살, 37살 때. 네네. 예. 그때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따로 몇 번을 만나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위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결혼하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모님을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랬더니 그때 살짝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예. 어.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또 마음이 좀 별로 짠하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후배가 이제 그날따라 식사를 한번 저한테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 뭐 먹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죠 제가. 괴로우셨군요 속으로. 네.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예, 이제 술자리 끝나고 어.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음. 너는 너 생각만 하고 사냐? 어? 아. 예. 너희 엄마는 이렇게 뒤에서 힘들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왜 너 생각만 하냐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좀 돌아선 건가요? 그날 비가 왔었어요. 어. 새벽에. 그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 룸메이트 생일이에요. 어. 8월 29일. 8월 29일. 예, 룸메이트 생일이어서 아, 내일 아침 일어나면 생일 파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3시에. 3시에. 예, 그래서 이제 놀래서 깼는데 이제 룸메이트 깰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밖에 운치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숙소가 산에 있었는데 비가 막 그 내리면서 근데 딱 그 목소리가 그죠. 이제 저음. 예, 저음이잖아요, 또. 그래서 또 말도 다정스럽게 너는 너밖에 모르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지. 넌 너희 어머니가 네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모르지. 그래서 녹음을 해놨어요. 제가 오.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녹음 한번 봅시다. 좀 이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해놓고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이제 오빠랑 저를 키워주셨는데 오빠랑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엄마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를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이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기도 예, 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사실 그때 암 투병 중이셨었는데 아 엄마가 암도 나을 수도 있겠구나. 힘을 내시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확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는 절대 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말해줘가지고. 그리고 이 반년 만에 결혼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시구나.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나요? 14년. 14년. 예, 예. 그러면 그 14년 전 프로포즈 할 때랑 연애할 때랑 지금이랑 변했던 모습이 있나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예.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예. 이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뭐가 불만인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씨는 좋아. 그랬더니 야, 옷 입는 거 그거 1년이면 고칠 수 있어. 성은 뭐야? 안씨야. 아, 안씨 안 돼, 안 돼. 그 친구 와이프도 안씨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사람 괜찮으면 강중아 만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외모도 어, 예, 이제 굉장히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모, 눈빛 아니었는데. 장모님께서 되게 인자하게 그래요? 생기셨거든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장모님하고 이모님하고 같이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모님 딸인 줄 알았어요. 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장모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치가 안 되는데 음.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 예. 제가 봐서는 안세진 성도님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이제 선수라는 뭐 이미지가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뭐랄까 그 때가 묻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순수하다 그런 느낌을 보면서 이게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 어 실제 살림은 어떤가요? 살림 너무 잘하고 오. 애들도 굉장히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이렇게 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하고 코치의 관계지만 이렇게 뭐 혼을 낼 때도 있지만 또 그 선수들을 시합 앞두고는 또 이 선수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어갖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뭐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오. 것도 다 잘 챙기고 정말 안사람 역할을 정확하게 아 네네 잘하시. 그러면 재정권을 누가 들고 계시나요? 재정은 그 저는 절대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있으면 다 쓰는 손에 스타일이라 있으면 그냥 예. 쓰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여주 오기 전에는 주말 부부였었어요. 저는 어. 서울에 있었고 예. 이제 집사람은 대전에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신나게 좀 쓰고 다닐 때였고 여기 와서는 이제 그냥 맡기고. 다 맡기고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럼 반대로 처음에 봤을 때 인상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주말 부부였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대전에 있고 이제 애들 아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가 있고 너무 바쁘면 뭐 못 올 때도 있고 음. 그랬는데요. 그때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다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어.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정이 없고 애틋한 게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는 건지 이런 걸 진짜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7년 정도 살았을 때 갑자기 애들 아빠가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뭐 간단한 시술을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선수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틈이 있는데 그때 와서 보호자 동의 좀 해주고 가. 이거 보호자가 있어야 이게 시술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아니 맨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서울에 엄마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왜 저런 간단한 시술은 내 옆에 와서 하나. 그냥 서울에서 하지. 저는 이제 애들도 체크해야 되고 이제 바쁜데 근데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사인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 15분 정도면 끝나니까 기다리셔도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옷가지랑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술을 하면 수술 중 회복실 이렇게 그쵸, 그쵸. 넘어가는데 앞에 뭐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다 회복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 애들 아빠만 계속 수술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운동하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하도 안 나와서 이제 팀에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복실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방송에 장강중 씨 보호자분 여기 수술실 앞으로 오라고 그 방송이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 7년 덜컥했군요. 그래서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무슨 일인가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 옷가지랑 막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강중 씨가 시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수술실로 큰 데로 그게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빨리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제 심정지면은 그렇죠. 예. 멈추는 건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막 어떻게 간 거예요. 갔는데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렇죠. 못 예, 보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고 무섭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애가 된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또 여기만 유독 앞에 여기만 흰머리가 많아요. 여기 요만큼 불이 찌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여기가 다 흰머리에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제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대요. 제가 막 너무 놀래서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여기서 그랬대요. 진정을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제가 막 놀랜다. 예,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제 막 어. 이렇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랄 너무 거다. 놀래니까 어. 진정을 시켜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면회, 와줘요. 면회. 예, 예, 면회를 이렇게 같이 와주는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세진아, 네가 연애도 얼마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 네 남편 진짜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게 오. 거기서 울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으니까 야 세진아 네 남편을 너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제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저도 이게 7년 만에 저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를 오늘 알았다. 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저 되게 어. 막 강한 척 막 이렇게 음. 담담했는데 너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네 제가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이제 나 네 남편 너 연애도 오래 안 해서 몰랐는데 너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저도 그거 오늘 알았다니까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여주로 이사 와서 네. 다시 훈련을 하려니 이제 몸도 은퇴했다가 다시 하려니까 뭐 어디도 다쳤던 데도 있고 그래서 아팠는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제가 또 여주에 오자마자 2주 만에 제 친오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오. 그래서 정말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이제 친정 식구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셔서 이제. 이제 친정이 전혀. 네, 이제 아빠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음. 30살 때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제가 이제 3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식구도 없고 너무 슬프고 이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점점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저를 뭐 화나게 하거나 막 이런 게 있고 미운 마음이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잘 받아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 유일한 내 편이구나 이 사람은. 네, 이 사람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잘하나 못하나 다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이 돼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용기가 나더라고. 제가 뭐를 해도 용기가 나고 네, 고마워요.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거의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네. 아직까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성격이 예. 제가 이게 바깥 일은 바깥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어야 되는데 밖에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면 집에 오면 이제 말하기가 싫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자인데 저 같은 여자가 저랑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업다운이 심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네 일은 네 일이지 왜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 막 그렇죠. 이런 말도 할 것 같고 어. 너무 화가 그러니까 제 모습에 제가 이제 싫은 게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저녁에 밤에 오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랑 살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오빠는 나한테 화도 잘 안 내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건지 모르겠어. 한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 그 순간 예. 한번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나는 너를 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네가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너랑 마주 부딪히는 날은 내가 오늘 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그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요? 기분 안 나빠요? 예, 저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 싸웠구나. 그렇게 그래서 한데. 예, 앞으로도 계속 나를 X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가시라고 안 바꾸시더라고요. 계속 그걸 보고 그 낡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제 성경책은 너무 작고도 깨끗하고 네. 전 새 거가 좋은지 계속 깨끗하게 금장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창세기부터 정말 어. 열심히 저 창세기를 한 4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이름이 너무 많고 네. 레위기 중간에- 넘어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갔다가